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2018년 12월 CJ 푸드빌에서 운영하는 계절밥상은 전국 총 11개 지점을 하루아침에 문 닫는다고 밝혔는데 당시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2년 사이 29% 이상 가파르게 상승을 했으니까요. 특히 모 지점은 개업일이 2017년인 걸 감안하면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두 손 두 발을 닫은 셈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단 계절밥상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신세계푸드에서 운영하는 올반도 작년 3곳을 문 닫아서 현재 12곳만을 운영 중이고,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애슐리 역시 141곳의 매장에서 110곳으로 차츰 사업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샐러드바의 강자였던 빕스 역시 81개의 매장이 작년 기준으로 41개로 줄었어요. CJ 푸드빌의 계절밥상은 아예 철수할 계획은 아니라고 뭐 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 본사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렇다 할 돌파구를 못 찾는 거겠죠. 올해 들어서 10개 지점이 추가로 또 폐점을 했고요. 최근 계절밥상에서 꺼내든 카드가 있는데 바로 안심 1인 반상이에요. 코엑스몰, 서울역사, 용산 아이파크몰, 수원 롯데몰 등 총 4개 지점에서 첫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나오는 메뉴예요. 1인 화로구이 반상은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미니 화로도 제공이 되고요. 조금은 이색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뭐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1인 반상 이전에도 계절밥상은 HMR 제품인 뭐 마포식 돼지 직화구이, 고추장 삼겹살 직화구이, 뭐 영양이 가득한 장어 더덕구이를 출시해서 배달까지 뛰어들었어요. 그야말로 전사적으로 납작 엎드려서 포복을 하고 있는 거죠. 거친 총탄을 좀 피해가면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뷔페식 레스토랑들은 하나같이 다 힘들어요. 굳이 이게 뭐 코로나 때문이다 라고 하기에는 그 전부터 매출이 급감하고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폐점은 늘어만 갔어요. 불난집에 부채질한 격은 되지만 뭐 결정적인 이유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들 각자 몸집을 줄이면서 살아남기 위한 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HMR 출시, 배달 시작, 뭐 심지어 애슐리에서는 셀프 뷔페식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적으로 서빙을 해주는 서빙 시스템까지 도입을 했어요. 뷔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음식을 담는 것 자체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결이 안 맞는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뭐 실효성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뷔페 이꼴 셀프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조금은 무너지는 서비스 방식이니까요. 이처럼 많은 대기업 외식 프랜차이즈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어요. 담당 지점장들은 연일 보고서를 올리고 본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회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가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몸집 줄이기예요. 몸집 줄이기. 네, 대기업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들은 뭐 하나같이 그 몸집이 엄청나게 거대해요. 그런데 이게 점차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외식 시장과는 좀 잘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그들도 내린 거예요. 운영 비용을 어느 정도는 뭐 충당하려면 매출이 나와야 하는데 이 매출이 좀처럼 나오질 않으니까요. 그들이 오래전만 해도 매해 시도하는 건 오로지 매출을 늘리는 거였어요. 외형을 확장해서 다 잡아먹어 버리면 그때서 서서히 이익을 내면서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먹히질 않는다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몸집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매년 폐점을 하고 심지어는 사모펀드에 매각까지 하면서요. 얼마 전 모 식품업계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앞으로 뷔페 식당이 차츰 없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든 지경에 이르는 이 뷔페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 철수를 좀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는 거죠. 아무리 HMR을 출시하고 배달을 해도 인건비 및 사회적 인식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매년 적자를 내면서까지 본사에서 사업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건 뭐 당연지사겠죠. 실제 앞서 이야기했던 애슐리, 뭐 자연별곡, 수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랜드 이츠는 올 상반기에 매장 30개를 폐점하고 급여 삭감까지 했어요. 직원들 급여 삭감이요. 비상경영에 돌입을 한 거죠. 몸집을 줄여서 돈과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국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해요. 어느 시장에서나 통용되는 말이기는 한데 오프라인 외식 시장에서는 글쎄요, 경영의 대가들이 이야기하는 뭐 다 죽어가는 회사를 싼 값에 사들이면 훗날 큰 이득을 본다라는 개념, 우리에겐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예요. 매장 하나를 겨우겨우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금 싼 값에 나온 매장을 둘러보고 그걸 인수하세요. 과연 그럴 여력이 있을까요? 당장 다음 달에 내야 할 임대료조차 없는데 다른 매장을 인수해서 뭘 어쩌자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지난 5월 모 신문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기자의 질문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들 힘든데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이라는 질문의 답변이었어요. 현실에 와닿지 않은 답변
답변을 늘어놓은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몸집 줄이기에 있어서는 우리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는 식당들도 내부적으로는 비용 절감을 가장 큰 키워드로 뽑고 있거든요. 월 평균 1억의 매출을 올렸던 고급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비용 절감을 통해서 어쨌든 버텨나가고 있어요. 비용 절감을 미리 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문을 닫았겠죠. 예전에는 장사가 조금 된다 싶으면 옆 벽을 허물고 가게를 확장을 했어요. 한 블럭 지나서 가게를 하나 더 내고 테이블도 더 꽉꽉 채워서 넣었죠. 그런데 지금은 일명 다점포 점주들도 가게를 다 줄이고 있어요. 인수자가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가게가 하나라면 가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인건비가 될 수도 있고 식자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음식의 퀄리티를 낮추라는 게 아니라 부재료들을 스위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해 놓고 어떻게 해서든 단돈 10만 원이라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 외식 브랜드들은 그래도 본사에서 긴급 수요를 꾸준히 해줘요. 매달 적자인 매장이지만 살아남는 이유는 다른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집어넣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하는 건 맞지만 현실과 조금 동떨어지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여유 자금은 꼭 마련을 해둬야 돼요. 예전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모임에 나갔을 때 부가세를 매달 꼬박꼬박 다른 통장에 빼놓는 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들 찬성하는 쪽이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부가세 기간이 다가오면 여지없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고요. 몸집을 줄인다는 건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건 아끼는 것 이전에 쓰지 말아야 하는 돈을 쓰지 않는 것에 있어요. 과연 부가세를 모으는 사장님들은 우리나라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리고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CJ 푸드빌이 작년과 올해 계절밥상 20개 지점 이상을 폐점한 건 몸집을 줄이는 판단이었어요. 그건 곧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건 앞으로 다른 사업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또는 남아있는 계절밥상 지점에 총력을 다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쓰지 않고 좀 더 유리한 쪽에 집중한다는 거죠. 주체는 CJ 푸드빌이고 도구가 계절밥상이니까요. 그럼 개인 자영업자들의 주체는 딱 한 가지죠. 식당 하나예요. 하나. 이 생계형으로 따지고 보면 말이에요. 여기서 도구를 찾자면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건비, 운영비, 또 거기에서 고정비, 변동비, 세금 등등. 이 몸집을 줄이는 건 이제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어요. 큰 사업을 하다가 큰 돈을 벌다가 또 손님이 많다가 적어지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울감이 다가오지만 이 몸집을 줄여서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면 또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저 이 사태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 이전에 조금 줄여서 에너지 소모도 줄이고 천천히 나아간다고 우리 생각해요. 결국 승자는 살아남는 사람의 것이 될 것이고 그게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마음속에 불씨가 되어서 수렁에 빠진 많은 분들이 회복되길 기원할게요. 건프로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